네, 마지막으로 특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이요, 좀 깁니다. 청와대 압수수색,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문 기일이 열렸었는데 여기서요, 독일에 있을 때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10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라고 특검이 주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. 예, 127차례나 통화를 해서 청와대를 반드시 압수수색해야겠다. 예. 그 차명폰을 압수해야지 거기에 대한 국정농단 증거가 많이 있을 수 있다. 예. 그 특검에서 얘기한 얘기로는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전화를 장시호한테 하면 또 장시호는 자기 어머니인 최순득한테 얘기를 하고 최순득은 또 대통령 지금 비서로 있는 윤천주, 윤천주한테 전화를 하면 윤천주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이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건데 특검에서는 그걸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그 차명폰은 뭐 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?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는 물론 압수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간단히 버리면 되고 그 버리는 방법은 그 전 민정수석하던 우병우 수석이 그 지우고 버리는 방법은 아주 잘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명분치고는 조금 약하고 그 압수수색에도 그 휴대폰을 그냥 그 자리에다 놓겠습니까? 휴대폰은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특검이 이유치고는 조금 좀 몽색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게 오늘 그 재판의 쟁점이 두 개인데요. 첫째는 이제 이거 소송 요건으로서 만약에 특검이 원고 적격이 있느냐, 그다음에 청와대 불승인이 처분이냐,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만 일단 본안 심리 갑니다. 그럼 이게 본안에 가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느냐, 또 이게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느냐, 이게 이제 중요 쟁점이잖아요. 그럼 이게 저는 이 청와대 차명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. 물론 이게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의 그 압수수색의 어떤 명분은 제공할 수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럼 어느 정도 재판부의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? 따라서 이게 그 소송 요건만 만약에 원고 적격 처분성만 갖추어지면 저는 이게 그 인용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. 특검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느냐? 그렇죠. 그 부분만 갖춰지면 가능성이 있다는. 본안 심리에서는 이게 그 법원에서 국가의 중대한 기밀을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안은 오히려 이게 특검 좀 유리한 측면도 있죠. 그러면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대통령과 최순실 씨하고 통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?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K스포츠 미르재단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압박을 해서 돈을 만들고 744억 그걸 또 최순실이가 개인 더 블루케이라 개인 회사를 통해서 그걸 빼돌리려고 하고 이런 정황에 굉장히 국정농단이 빚어지면서 할 얘기나 증거 인멸이나 뭐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.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 말도 맞춰야 되고 아마 그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는 시점도 그때 차은택 고영택 뭐 비슷하게 다 우르르 들어왔잖아요. 다 그 차은택은 중국으로 가고 고영택은 태국으로 가고 최순실은 저 독일로 갔다가 비슷한 날짜에 우르르 들어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그때 좀 대화가 서로 제3자가 장시호, 최순득 이런 사람들이 껴서 충분하게 물밑 접촉은 상당히 있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. 압수수색의 명분은 충분히 되는데 그 휴대폰을 아직 놔뒀겠냐 말이죠.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고영태 녹취록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KBS에서요 전부 다를 입수해서 한번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600개 정도 된다고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고 제3자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.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이게 고영태 녹취 파일은요. 저는 이게 그 시간은 대통령한테 이게 유리하게 좀 해줄 수가 있어요. 시간은. 그러나 이게 내용적으로는 이게 대통령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왜 유리하냐면 예를 들어 이게 녹취 파일이 뭐 2,300~400개다.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헌재해서 증거 조사를 할 것이냐. 원래는 이게 그 법원처럼 녹취록을 하나하나 이게 틀면서 검정 조사를 통해서 이게 증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. 법원에서는 원래 그렇게 합니까? 그렇죠. 이게 법원에서 이번에 그 5개 파일을 직접 틀죠. 20일 날. 따라서 이게 헌재에서도 법원식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변론기를 새로 잡아야 되고 또 이게 양이 많잖아요.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 변호인단 보고 너가 들어보고 이렇게 녹취록으로 중요한 걸 내라.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2,300개를 다 들어봐야만 뭐가 중요한지 정보를 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따라서 이게 시간을 좀 끈다. 시간을 끄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게 그 내용을 보면요. 오히려 이게 국세청장 인사 개입이라든지 또 이게 뭐 예를 들어 최순실 씨가 뭐 대통령에 대해서 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내용적으로는 저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게 별로 없을 거고 오히려 이게 불리하지 않을까.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서 변호사님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물론 뭐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은 많은데 저는
크게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유리한 게 좀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불리한 국정농단에 관한 증거는 여태까지도 많이 차고 넘쳐요. 예. 저 누구죠? 그 경제수석 안종범부터 정호성 파일부터 많아요. 그러니까 욕조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것밖에 효과가 없는데 이번에 고영태라든지 노성희 씨라든지 K재단의 이번에 김수현 녹음 파일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최순실이가 대통령하고 연관된 이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했던 증거는 그건 세숫대에다 물 한 바가지 붓는 효과다. 똑같이 물 한 바가지지만 의미가 물 한 바가지 의미가 다르다. 대통령 국정농단에 관한 증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물 한 바가지가 그게 별로 뭐 티가 안 나는데. 티가 안 나는데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거, 대통령도 피해를 봤다는 증거는 세숫대에다 물 한 바가지랑 똑같아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에 좀 유리한 증거가 여기에서 상당히 나올 수가 있다. 거기에도 보면은 뭐 국정농단 한 거라든지 물론 시간도 유리하지만은 여기 내용에 또 고영태가 최순실을 몰아내고 사유하려는 거 이런 것 내용도 있잖아요. 그런 걸 사유한다면은 또 대통령은 또 자기 대통령 게 아니라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설명도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통령 변호인이 조금 유리한 정황들이 여기 좀 나올 개연성은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추가로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한테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그 추가로 제시한 것 중에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, 현재에서는. 그렇죠. 그 자료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. 저는 이게 유리하다고 별로 안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탄핵 사유를 잘 보면요. 대통령이 이제 그 기업들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런데 고영태의 녹취 파일은 그 이후에 이게 설립 이후에 자기들끼리 최순실하고 뭐 농단 이런 거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 저는 이게 크게 뭐 대통령 탄핵 사유에 크게 뭐 불리한 것도 알겠지만 크게 유리한 것도 없고 다만 이게 시간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. 그러면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대리인단에게 유리한 그건 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. 근데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거는 이들이 최순실과 대통령을 속여서 이용했다는 주장이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? 근데 이게 최순실을 속여서 이용 이거는 모르겠는데 대통령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뭐 녹취 파일을 저도 많이 공개된 걸 보니까 직접 대통령을 속이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따라서 이게 저는 근데 이 내용이 아마 이게 헌재에서 어떤 식으로 증거 조사를 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직접 털어서 검정으로 할지 아니면 이게 대리인단 보고 다 털어서 녹취록으로 내라고 할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얼마나 줄지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아주 큰 변수가 된다 봅니다. 그 판단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는 600개 정도가 되더라.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상당 부분 또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고요. 그렇죠. 김수현 녹음 파일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6, 7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. 다 동문이죠. 체육대 선후배 동문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해서 최순실 등쳐먹으려는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또 상당히 나와요. 오죽했으면 김진태 의원도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고영태가 의인시 되는데 죄목이 7개나 된다. 그 얘기도 아주 틀린 얘기라고는 못 써서 김진태 의원이 여태까지 뭐 좀 태극기 앞세우고 너무 엉터리 없는 얘기도 좀 하긴 했지만은 그 얘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얘기도 있다. 공갈미수도 되잖아요. 그때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하고 해서 최순실한테 5억 돈 내라. 뭐 그랬고 기업 가서도 또 공갈을 하고 공갈미수, 사기미수 이런 쪽도 상당히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고영태가 이번에 사건의 폭로자인데 그 폭로자의 진실성, 진정성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는 뭐 결정적인 그거는 될 수는 없어도 상당히 헌법재판관이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속성하고 실체적인 진실이잖아요. 신속성은 3월 13일 날 이전에 빨리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신속성이고 실체적인 진실, 공정성은 그거는 재판관들이 마지막 날까지 그건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야죠. 저는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요. 지금 이게 K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실제 고영태 인맥이 이게 지금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. 저는 이게 우리 민법 38조에 보면 일단 이게 재단이 공익에 반할 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돼 있어요. 저는 이게 빨리 재단을 갖다가 설립인가를 취소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태생부터 강요에 의해서 불법으로 이게 설립된 거니까 따라서 이게 그 재산은
국고로 환수하든지 예. 아니면 이게 우리가 법에 따라서 기업에 돌려주든지 빨리 그걸 해야지. 지금 이게 고영태 뭐 친한 사람들이 지금 재단에 거의 월급만 해도 지금 한 달에 뭐 800, 1000 운영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거든요. 이러다 보면 이게 그분들이 진짜 자지우지 터터리 놓고 자기들이 장악하겠다.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이게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 봅니다. 그러니까 설립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. 그러게 민법 38조에 명백하게 설립 조건에 반하거나 공익에 위배될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녹취록을 보면은 국세청장을 고영태가 얘기를 하거든요. 자기한테 그거를 추천해 보라고 했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그런 거 보면은 참 이번에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한가. 요전에는 뭐 관세청장하고 뭐 관세청 국장도 인사 추천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국세청장이면 우리나라 4대 권력기관이잖아요. 검찰, 국세청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? 그거를 나는 그쪽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야지, 추천을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좀 심했는지. 이번에 그러니까 최순실부터 고영태부터 저는 진짜 한번 다들 제대로 한번 봐봐서 정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누구는 의인이고 뭐 하는데 정말 죄 범죄 경중을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. 이번에도 한쪽은 고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. 그랬죠. 물론 뭐 최순실은 죄는 그렇다고 해서 약해질 수는 없어요. 이 죄는 죄대 진짜 고영태라는 저런 분들이 진짜 제보자고 저게 선의의 제보자인가. 저 사람도 해먹은 게 얼만큼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네요. 아까 그 녹취에도 있잖아요. 뻥 터뜨려서 사무총장 쫓아내면 내가 사무총장 하면 내 거 된다. 지금 사무총장 쫓아냈잖아요. 그리고 저 금방 서 변호사 얘기했지만 K스포츠 재단에 월 8천만 원씩 쓴다잖아요. 근데 이사회 결의를 안 하면 해산할 수 없대요. 그리고 강제로 해산을 시키려면은 그건 특검 결과가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한다는 거예요. 그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을 대척점에 있는 그 체육 그 학교, 대학 그 동문들이 지금 그 K스포츠 재단을 지금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.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.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인사개입 뭐 최순실 씨가 농단했다고 했는데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 씨가 추천한 자. 그렇죠. 이게 전 탄핵 사유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재단 설립이나 뭐 생명보호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인사농단. 실제 문체부에서는 여러 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그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게 놓으면 유리한 게 전혀 없고요. 이런 게 오히려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아, 이런 부분이요? 그렇죠. 이게 인사농단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 주권주의, 법치주의 침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세청장이 보통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? 또 이게 대통령이 또 문체부 일부만 추천했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그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. 아, 이게 누가 뭐 저기 했다기라기보다는 이 국세청장이라는 자리가 새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. 예, 알겠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